네, 파워블로그 시간입니다. 우리 투자증권 강남대로점의 길계선 부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다시금 커졌습니다. 그 중심에 유로존이 있습니다만 그리스와 더불어 스페인의 문제가 재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만만치 않게 작용하는 듯합니다. 오늘 주제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금일 파워블로그 주제를 스페인과 경제 변수로 좀 정해봤는데요. 최근 국내 증시 자체가 굉장히 대외 변수에 워낙 휘둘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로존이나 미국 이런 글로벌 증시를 설명하지 않으면 증시를 헤쳐나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은 이제 스페인과 함께 글로벌 PMI 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페인을 모르면 지금 글로벌 증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짚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스페인의 부실은행과 지방정부의 문제 등이 계속 터져나오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지금 적자는 지금 부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정도입니까? 최근에 그리스 그리고 스페인으로 이어지는 와중에 유로존 내 뱅크런 상황이 조금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스페인 관련한 그 뱅키아의 국유화 이후에 스페인에 대한 은행권의 뱅크런이 조금 더 다른 곳에 비해서는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 스페인 상업은행 또는 소매금융 부분에서 최근에 예금 잔고의 감소 비율 추이가 좀 나타나 있는데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작년 이전부터서도 계속적으로 뱅크런 상황과 같은 예금 잔고의 감소 추세가 이어졌고 올해 상반기에도 지금 예금 잔고의 감소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면서 그 감소 추이가 이전과 다르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자료로 그 감소 비율을 나타내는 자료가 있는데요. 스페인의 연도별로 예금 자산의 감소 비교를 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지금 파란색으로 타원형으로 비스듬하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최근 2012년도에 급격하게 예금 잔고가 감소되고 있는 부분인데 과거 2009년도 이래부터서는 그렇게 감소 추세가 크지 않았지만 작년과 그리고 올해 2012년도 상반기의 예금 잔고 감소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스페인의 은행권 문제가 결국은 독일과 그리고 ECB 그리고 유로화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스페인의 문제가 단순하게 어떤 일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로존 전체에 미칠 수 있는 파장과 영향이 그리스의 거의 한 10배 이상 크다라고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지표가 있다고요? 곧 발표 예정입니까? 네, 스페인 상황도 스페인 상황이지만은 지금 결국은 미국 쪽에서는 전일자의 뉴욕 연방은행 총재 찰스 더들리 총재도 미국은 조금 양호할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주식시장은 빠지긴 했지만은 이번 주간에 6월 1일자, 6월 첫날이 금요일인데요. 내일입니다. 내일자의 글로벌 PMI 지수 발표가 공교롭게도 전 세계적으로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을 비롯해서 유로존, 그리고 미국, 그리고 유로존의 각국들, 독일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전체 국가들의 PMI 지수가 내일 공교롭게도 오전 시간대에 한꺼번에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네. 이 섹터의 제조 구매 지수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또는 완만하게 소프트 랜딩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적어도 최근에 증시 자체가 반등을 하려고 시도했다가 일부만 반등을 하고 다시 되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6월 1일자에 발표되는 지수의 PMI 지수에 의해서 시장의 하락 속도를 조금 더 가속화할지 아니면은 좀 완만하게 마무리 질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오늘 하루장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될 것 같고 내일장과 그리고 글로벌 인덱스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스페인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지표를 통해 지금 불안감이 신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연중 최고치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유로존의 경제 지표 등이 그것을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기 동향과 더불어서 전망을 좀 짚어주셔야 되겠네요. 네, 스페인과 이제 글로벌 PMI 지수 짚어드렸는데 이제 유로존의 경기 전망이 또 중요하겠죠. 네. 당연히 약세이고 나쁠 것은 지금 자명한 사실이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스페인의 소매 판매 지수가 리테일 세일즈가 마이너스 9.8%로 상당히 심각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페인이 경기 회복을 기초로 해서 시장을 살릴 만한 가능성은 아직은 거의 적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유로존 전체적으로 봐도 M3 통화량, 시중의 유동성이 전체적인 지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 상승률은 2.5%밖에 안 되고요. 하지만 개인 섹터 부분에 그친 상승률은 0.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독일이나 핀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같은 유로존의 우량 국가를 제한 나머지 한 12, 3개 국가들의 전체적인 통화량 자체의 감소는 상당히 시장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지금은 그리스는 적고 스페인이 조금 대두되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유로존 전체가 몸통이 부실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셔야 되는데 이탈리아 경우에도 비즈니스 신뢰도 지수가 86.2를 기록하면서 GDP 성장률 대비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유로존의 경기 동향 자체가 대부분 악재가 많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1800이 깨졌을 때 반등을 네. 강하게 주장을 했었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장시간에 걸쳐서 일어날 일이다. 당장 오늘 내일 갑자기 뭐가 터져가지고 폭탄화돼가지고 시장이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너무 지나친 경계감을 좀 자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의 출발이 뉴욕 증시, 국내 증시 모두 다 좋았기 때문에 뭐 상승 추세로의 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반등 추가적으로 좀 기대를 하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1890까지도 뭐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좀 분위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국내 증시 전략 세워주시죠. 일단은 증시는 개인적으로는 좁은 박스권 터널을 지나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 터널이 약간 하향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증시 자체가 상단은 제한적으로 굉장히 막혀 있고 하단은 살짝 열려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열려 있다고 해서 그 하단 자체가 붕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좁은 박스권 내 트레이딩을 보신다 그러면 1800선에 접근할 때마다 분할 매수 전략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1850 접근 시마다 또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계속 현금화하는 발빠른 매매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점의 길계선 부장께서 함께 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